창업원입니다. 점포,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창업 전문가이시고요.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윤영 전문가님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020년 창업시켜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십니다. 로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매장 확장을 계속 연구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업체분들도 똑같이 매장 확장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가님의 손을 거쳐간 많은 업종들이 매출이 높아지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대표적으로 아웃백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전문 매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유 주방을 타겟팅하여서 오픈을 하기 시작했고 로컬 매장에서 오픈했을 때 평균 10억의 창업비가 들어갑니다. 점포 비용을 빼고요. 공유 주방이나 배달, 딜리버리 컨셉으로 매장을 오픈했을 때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웃백으로서도 마지막 사활을 걸고 진입을 한 시장이었고 여기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매장당 평균 매출이 1억에서 1억 5천을 넘어가게 되고요. 로컬 매장 아까 얘기 드렸던 10억, 로컬 매장 평균 매출이 3억 5천입니다. 20분의 1로 3개만 차린다면 로컬 매장에 힘을 내는 거죠. 지금 아웃백은 오픈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매월 2개씩만 정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강 팀장님 같은 분이 함께 해서 2020년 그 힘든 상황 안에 성공 신화를 달리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딜리버리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네, 맞습니다. 확 바뀌어버린 이 창업 시장의 흐름,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을 잡고 창업을 해야 되며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배달, 딜리버리 창업을 하려면 이것으로 승부를 보라. 배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망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배달 시장이 커진 게 맞습니다. 기존의 로컬 매장에서의 방문 영업을 하시던 분들의 영업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손님분들은 집에서 주문을 하는 시대가 도입됐고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게 배달 창업인데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피자 브랜드, 떡볶이 브랜드들은 진입하기 너무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권리금 하나만으로 1억 이상을 부르는 상황이고요. 보통 매출 5천만 원 정도 나오면 최소 권리금 2억 정도부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실상 배달 카테고리를 보시기 쉬운 지표가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전국에 있는 배달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산하에 있는 요기요라는 어플 회사가 또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이 지금 배달이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오냐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배달의 민족 내가 검색하고 싶으신 지역으로 위치를 설정을 하시고 맛집 랭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은 1, 2위 하고 있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1, 2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통 개인 매장이던가 아니면 소형 배달만 전문으로 만들어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권리금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처럼 그냥 로컬 매장에 권리금을 주시는 것처럼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장들의 권리금을 다 측정해주는 지금 시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맛집 랭킹 확인을 하시고 지금 주류의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배달 창업을 하시면서 망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연령대를 알으셔야지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보통 사용하시는 주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럼 20대부터 40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대 이상, 보통 50대 분들은 배달시키자 이러면 짜장면, 짬뽕, 족발, 보쌈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업에 들어오시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웃백, 왜 떴을까? 아시안 양식 카테고리에서 파스타 메뉴는 왜 떴을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짜장면 짬뽕 시켜 먹자라고 하실 거를 젊은 분들은 파스타나 마라탕을 시켜 먹습니다. 중소형 파스타 브랜드, 떡볶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평균 배달 건수가 25,000원이 넘어갑니다. 로드샵에서 2명이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식대가
대충 얼마 나오시죠? 많이 나오면 2만 원이죠. 그게 보통 로드 매장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력의 한계인데요. 이것만 보고 비교를 하셔도 배달에서 매출이 증가된다는 거. 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을 또 쓰셔야 되고요. 근데 배달 매장에서 중요한 건 배달을 하기 위한 음식을 만드는 분만 필요합니다. 이 얘기들을 종합해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권리금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배달 매장은 보증금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오픈 비용 2천만 원 내외 정도로 무난하게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배달은 유지되며 외부에서의 매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매장들도 엄청난 매출들을 하면서 프랜차이즈화가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아이템들을 저나 전문가들이 같이 찾아봐 줄 수 있는 거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를 등록을 하고 배달의 민족의 카테고리 부분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신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 매장을 오픈했다 그래서 떡볶이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튀김기 하나 갖다 놓고 치킨도 팔아도 됩니다. 로드샵에서 엽기 떡볶이만 하시면 엽기 떡볶이만 파셔야 되겠죠. 파스타입니다라는 배달 매장이 있습니다. 4평짜리 공유주방 매장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달에 1억 2천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전수 창업으로 해서 지금 매장을 연 개수가 중요한데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2020년도 한 해에 오픈을 했습니다. 파스타입니다. 그러면 파스타입니다가 지금 현재 몇 호점까지 나왔죠? 1년 사이에 100개 이상 지금 점포를 확장을 했고요. 파스타입니다의 장점은 오픈하는 날부터 일매출 100만 원을 찍는다는 게 파스타입니다의 장점입니다. 딜리버리로 네. 일매출 100만 원. 네. 파스타입니다 매장들 중에 가장 적은 매출을 하는 매장이 2천만 원 초중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네.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전수 창업 비용 1,000만 원만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비로 다 준비하실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찍는다. 그때 배달로. 네. 마진율이 좀 더 높지 않나요? 마진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재료비가 30%에서 35% 정도 보통 배달도 잡히거든요. 포장 비율 5% 정도, 배달 대행사 10% 정도 해서 50% 정도를 빼놓고 네. 나머지 50%에서 인건비와 이제 광고비, 월세, 재경비 등을 제외하시고 나서 점주님의 순수익으로 돌아가는 마진 구조입니다. 아, 딜리버리는? 네. 그러면 한 20% 정도는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0% 정도는 20%에서 남고. 많으면 25%. 맞습니다. 이 정도 창업 비용으로 오픈하신 분들은 원가를 다 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비싼 돈 주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죠? 일단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는 이제 파스타는 잘 불지 않습니다. 아하. 미리 선 작업을 해놓는데요. 네네. 삶아서 적당한 양 삶아서 오일링을 해놓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씩 꺼내서 라면 끓이듯이 섞어줍니다. 잘 불지 않고 배달이 갈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아,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네. 메뉴의 특성이 또 있었군요. 네. 두 번째는요? 또 아까 떡볶이 제가 레이저 브랜드 말고 다른 거 말씀드렸는데 달떡볶이 요거는 몇 호점까지 나왔나요? 지금 한 50개 가까이 오픈이 된 매장이고요. 얼마 만에? 이것도 작년 한 해 기준 원래 오프라인 매장부터 시작을 했던 업체인데 아, 근데 딜리버리로? 네, 딜리버리에서 더 터져준 거죠. 아. 네, 코로나 맞아서. 아. 네. 지금 4평짜리 매장에서 여기도 최고 매출 1억 5천. 순수입원이 딜리버리랑 테이크아웃 아니겠습니까? 딜리버리로 좁혀지죠.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1,500만 원 정도면 다 차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서 잘 되는 상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유동이 많은 자리에 굳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월세도 더 저렴한 공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배달 매장의 장점인 거고요. 최대한의 적은 비용으로 매출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게 배달 창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이어도 상권 분석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특성을 파악을 해서 네네. 배달하기에 좋은 입지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패 없는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데 그것도 잊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네네. 전체적으로 컨설팅 꼭 받길 바라고 입지도 중요하다. 그쵸. 치즈 떡볶이가 메인인데요. 이분은 지금 사천 짜장 짜장 떡볶이를 먹어요. 시켜서 꺼먹게 보이지만 배달을 와도 치즈가 굳지 않고 흘러내리고 잘 늘어나는 예, 그게 달떡볶이의 메인 메뉴입니다. 달떡볶이도 딜리버리 창업만도 가능합니까? 전수 창업? 딜리버리 창업으로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가맹 계약을 작성해야 되는 네네네. 정식 가맹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하루에 뭐 이제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보면 된다 그죠? 그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150 정도. 네.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어떤 거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마라탕류가 마라하오라는 브랜드가 핫한 브랜드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마라하오. 최소 30-40개 이상 오픈을 해 있고요. 여기도 서울, 경기 지역에 오픈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안 남아서 바로 오픈하셔도 무방한 메뉴군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배달 전문 매장 네.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오픈이 가능하신 자 그러면 얘는 일 매출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평균 15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마라탕의 장점은 볶아주기만 하면 마라탕이 나옵니다. 만들기가 그만큼 간단하다는 거고요. 젊은 세대들의 또 창업주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 매출 150 이상 판매하는 마라하오. 지금 말씀드린 파스타, 네네. 떡볶이류, 마라탕 네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짜고 매운 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은 보장이 됩니다. 젊은 세대 20, 40대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들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찾으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메뉴군들이 판매량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권 분석부터 오픈하실 수 있는 위치들 적합한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부터 Z까지 해드릴 수 있는 게 창업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배달 창업도 많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는 시기이고요.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배달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시장입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전문가 우리 창업원의 강 팀장님, 강윤영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패 없는 성공 창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